자,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돈 꾸려는 놈들이 더 집요해집니다. 그래도 카드값 핑계는 여전히 먹혀요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안 좋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예정이에요. 왜냐하면 뾰족한 수가 안 보입니다. 지금은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고 유럽도 힘들고 다나라도 힘듭니다. 예. 우리나라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지금은 딱히 돌파구라는 게 안 보입니다.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.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? 제조업으로 먹고 산 나라고,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무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수출이 중요한데 점점 수출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많지 않고 내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.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죠. 왜냐?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자본이 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. 그리고 그 부동산도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? 부동산의 상당 지분도 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, 이게. 그렇죠? 근데 막상 지금 필요한 건 현금인데 현금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매달 생활비 걱정하고 월세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늘었습니까? 안 늘었습니까? 엄청 늘었죠. 앞으로 더 늘겠죠. 그리고 제가 올해 와가지고 한 얘기지만 확실히 지금 보면 좀 경기 불황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준비가 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. 예. 준비라는 게 좀 허술합니다. 허술해요. 일단 준비라는 게 뭐야? 일단 일은 해야 되고 그리고 씀씀이 줄여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돈은 모여야 돼.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. 근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 자산이 되는 사람도 많고 빚이 있는데 못 갚는 사람도 많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일을 하지만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. 그럼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. 네. 여러분 잘 들으세요. 이제는 누가 누굴 도와주고 누가 누굴 이끌어주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. 여자분들도 잘 들으세요. 여자분들도 이제 누가 누굴 도와주고 누가 누구를 위해주고 한 세상이 아니에요. 여자분들 강해져야 돼. 약자는 못 살아남아요. 남자들은 알잖아요. 약자가 되면 사회에서 아무도 날 걸러보지 않는다는. 근데 이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. 얘도 이제 가진 거 없고 능력 없으면 결혼도 아니고 연애도 안 되고 다 안 돼, 이제. 예, 그래서 이제 강해져야 돼. 예. 근데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. 지금도 좀 보면 기본적인 멘탈이나 근성, 근력 이런 것도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. 예. 지금 멘탈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저는 돈하고 멘탈하고 어느 정도 반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. 가진 게 없으면 멘탈을 강하게 유지하기 힘들어요. 왜냐? 가진 게 없으면 불안함을 많이 가지거든. 예. 멘탈을 유지하기 힘들거든요. 지금 한국 사람들 멘탈 많이 깨져나가잖아. 왜 그럴까? 돈이 많고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멘탈 유지하는 게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거든요. 근데 지금 당장 돈은 없고 비전은 안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천이 깔려있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상황을 자신의 멘탈로 극복하거나 유지하는 게 힘들겠죠.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경기가 어려지면 일단 주변에 돈 없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. 네. 생계 어렵고 돈이 쪼들린 사람들이 많아져.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? 네. 돈 빌려달라고 돈 부탁 같은 걸 많이 받게 돼요. 근데 제가 딱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. 지금 돈을 빌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다수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. 네. 야 같죠? 이제부터 돈 빌려오는 사람들은 정상을 보시면 안 돼요. 정상적인 사람 보시면 안 돼요. 정상이 아니니까 돈 빌려오는 거예요.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. 그 사람들 직장 다니고 돈을 벌잖아요. 돈을 버는데 왜 돈이 없을까? 왜 목돈이 없을까요? 아니, 하루 이틀 일한 것도 아니고 월급이 많지도 않지만 그렇게 적은 금액도 아니야. 씀씀이 같은 것 좀 조절하고 살았으면 분명히 목돈이 있어야 돼. 목돈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남한테 돈을 거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사람 직장도 좀 다니고 나이도 좀 있는데 난 돈을 빌리네. 그럼 그동안 벌어뒀던 돈은 어디 간 거야?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, 여러분?
그래서 저는 좀 단박에 말씀드릴게요. 지금 돈 빌려 가는 사람들 중에 멀쩡한 사람 없습니다. 없어요. 멀쩡하지 않으니까 그 나이 먹고 돈 빌리는 겁니다. 뭐 이 말 기분 나쁜 사람도 있겠죠. 한번 생각해봐. 그럼 그 나이 먹도록 뭐 한 거야 도대체? 아니 돈 벌었을 거 아니야. 돈을 적당히 벌었을 거 아니야. 그 돈도 어디 갔고 그 돈 어떻게 썼길래 돈이 없는 거야 이게. 아니 직장 오래 다니고 돈을 벌었으면 어느 정도 돈이 모여야 되고 그 돈이 모였으면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부탁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?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돈 빌려오는 채권자분들 이런 사람들은 정상을 보면 안 돼요. 정상 인간을 보시면 안 돼요. 좀 삐딱하게 보셔도 됩니다. 예. 그리고 왜 삐딱하게 봐도 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. 그 사람들은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요. 변제할 생각이 없습니다. 이미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. 예. 그런 사람 믿고 돈 빌려줬다가 뭐 떼이고 하면 상처받는 건 본인이에요. 어차피 돈 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갚으려 할 거예요. 어떻게든 갚으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돈 떼먹고 잠수 타려고 할 겁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. 보통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이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많아요.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. 여기저기 빚이 많아가지고. 그런 사람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. 잃을 게 없는 사람들. 여러분, 상황이 뭔가 극단적으로 몰린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처지가 좀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요. 절대 만나거나 왕래하시면 안 돼요. 연락 같은 것도 받으시면 안 돼요. 여자분도 마찬가지야. 여자분들도 있잖아요. 같은 처지에 그 친구도 있을까? 그 친구 중에 좀 상황이 너무 안 좋아. 뭐 카드비도 장난 아니고 뭐 전기수도 끊겨 있어요. 그러면 뭐 연락 정도 받을 수 있지만 굳이 막 만나 도와주지 마세요. 하면 안 돼. 그런 상황에 엮였다가 내가 또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어요. 이게 조심해야 돼요, 여러분.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좀 금전적으로 처지가 좀 많이 안 좋은 사람들 있죠. 이런 사람들 있으면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. 그런 사람 돈 빌려주고 내가 돈 달라고 하잖아. 그럼 그 사람들이 멘탈이 안 좋은데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.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, 이런 채무관계에서 사인사건 많이 벌어집니다. 못 믿겠으면 여러분 형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 있으면 물어보세요. 변호사 유튜버분들한테 가가지고 한번 뭐 생방할 때 물어보세요. 많다니까 이게. 판례도 많아요 여러분. 보통 그런 이제 채무 관련 그런 사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채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합니다. 채무자가. 얼마 전에 제 댓글 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교도관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. 남의 돈 떼먹고 안 갚았다가 궁지에 몰려가 그 사람 때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좀 해해가지고 빵이 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.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밥만 잘 먹더라. 이런 말 합니다. 그러면 이제 교도관 입장에서 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 교화가 된다는 거지? 이 생각 든대요. 이게. 그러니까 여러분이 웬만하면 지인 간의 어떤 동거래는 하시면 안 돼요. 절대 하시면 안 돼. 현대사회에서는요.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. 내가 가진 돈을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험자로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돈 빌리는 사람들, 가족 포함해서 인생 망가진 사람들 대부분입니다. 라고 적어졌습니다. 인생이 적당히 망가진 게 아니라 아주 망가진 거. 아주.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대출 받을 수 있고 빚질 수 있습니다. 그거 무조건 나쁘게 보진 않아. 근데 보통은 지인들한테 돈 빌리는 사람들은 나한테만 돈 빌리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객관적 빚이 많은 사람이 더 살기 힘들어요.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? 왜냐
빚을 갚으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많이 없잖아, 여러분. 경기가 안 좋으면.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, 지금 뭐 돈을 모으는 건 되지만, 그래도 돈 모으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냥 나은 거예요.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빚 갚기 힘든 사람들이에요. 다중 채무자분들. 빚이 쌓일 대로 쌓인 분들. 그냥 빚이 1군형권만 아니라 1군형권, 2군형, 4군형까지 있는 분들. 그러면 2군형권 가더라도 이자가 10% 가까이 되고 4군형권 가면 이자가 20%입니다. 굉장히 높습니다. 일반 사람이 보통 억대에 빚졌다. 그러면 보통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군형, 2군형, 4군형이 다 있다 생각하시면 돼. 1군형도 지금 대출 금리가 5, 6%는 될걸요 아마? 그 정도 되죠? 신용대출 받았을 경우. 2군형권은 8에서 한 10% 됩니다. 마이너스 통장도 뭐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7에서 한 10% 사이는 될 겁니다. 많이 높죠 여러분? 이것도 많이 높은데 4군형은 20%예요.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. 갚을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일해가지고. 일에 쇠가 빠지게 해서 겨우 갚아 나갈 거야. 근데 지금은 그런 일자리도 많이 없어요 여러분. 그럼 그런 사람 더 힘들겠지.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지는 데한테 돈 빌려라 하겠죠. 근데 그런 사람 돈 빌려주면 내 돈을 갚을까요? 안 갚겠죠. 그럼 그 사람한테 돈 받으려고 내가 계속 추심하겠죠. 돈 달라고. 그럼 그 사람들이 내 돈을 줄까? 뭐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꾸 궁지에 몰리다 보니 압박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 나한테 뭔 짓을 할지 몰라.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.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뭐 채무관계 안 좋고 빚이 많고 그리고 뭔가 좀信用도가 안 좋고 그런 사람도 있으면 굳이 가까이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. 예. 앞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뭔가 좀 처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. 무조건 정만 가지고 다 해야 되고 품어주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